네, 제가 얼마 전에 한 건설사 회장님의 집을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연히 그 회장님의 지갑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낡고 오래된 그런 지갑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지갑이었고 또 회장님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조금은 낡은 느낌이 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회장님 지갑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새로운 지갑을 사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지갑을 가지고 나서부터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잘 됐고 사업도 번창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남에게 줄 수가 없는 물건이고 나에게 계속해서 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물건이라고 하는 거 절대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이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리던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삶에 적용하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자, 명심보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빈지단이라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가난해지면은 지혜가 짧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난해진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포함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질수록 지혜가 짧아진다. 즉 현명하게 풍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발달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하는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기운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회장님의 지갑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손때가 묻은 것들, 내가 정성 들여서 뭔가 만든 것들, 그런 거는 남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에 있는 기운 자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변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쉽게 삶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색해져라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려면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는 또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운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노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노후 자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명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은 점점 더 이 자녀분들이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지내고 계시죠. 나이가 든 자녀를 계속해서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택자금, 결혼과 관련된 자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과 관련된 자금, 이렇게 목돈이 나갈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 정말 보람된 일이겠죠. 하지만 나눠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95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두시고 남는 돈을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 그냥 다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줘버리게 됐을 때 만약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큰 병이 난다라든지 뭔가 병원비가 나가게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들고 힘들어도 나 몰라라 하는 자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비참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수단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목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생각을 하시고, 또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니까요. 현명하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명의.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회활동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내 명의 자체가 뭔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떤 계약을 한다라든지 뭘 사야 된다라든지 했을 때 지인분이 명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름만 좀 빌려줘, 내가 돈 좀 줄게, 이렇게 해서 했다가는요, 돌이킬 수 없는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빌려준다는 거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일생의 운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명이나 계명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의 운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명의를 빌려준다? 즉 여러분들의 운, 그 돈그릇을 주고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주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남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호언장담,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에 있어서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에너지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말 역시나 그런 에너지의 파동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 자체로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그 말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실행력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말 자체는 줄이는 것이 좋고, 또한 지키지 않을 말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미 줘버렸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바로 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네들에게 이미 자금 다 줘버렸고, 누구에게 명의를 줘버렸고 라고 한다면은 찾을 수 있으면은 찾고 되돌려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 이미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잊어버려야죠. 지난 것을 나 줬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미 준 것들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것, 담대한 마음으로 이미 줘버리고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마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에서 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되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그럴 때 내가 지녔던 소중한 물건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영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뭔가 나에게 소중한 물건을 준다라는 것,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 어떤 것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잘 되고자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자체의 운을 잘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바로 이 기르던 식물, 내가 기르던 식물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식물과 관련돼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거와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기르던 식물이 왜 안 좋냐면은, 식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식물인 줄 알지만 이 역시나 살아있는 기운을 내뿜고 있는 나름의 고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가 내가 계속해서 정을 가지고 나의 기운을 나눠주면서 한 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식물 역시나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어떤 다른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남에게 준다? 그것은 내가 정들이고 그렇게 애정을 키운 만큼 내 기운이 담겨져 있는 무언가를 남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행동들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르는 식물은 가급적이면 나누지 말자라는 겁니다. 조금 정도 작은 다육이 하나 정도 나눠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하게 될 경우에, 혹은 여러분들이 기운이 쇠약한 상황일 때 이 기르던 식물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기운이 감소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르던 식물을 나눠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나눠주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이 지갑이죠. 이 지갑이라는 것, 여러 물건들 중에서 나의 재물운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물건 중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가 이 지갑을 가지고
잘 살게 됐다라든지 이 지갑을 가지고 난 다음에 돈을 크게 벌었을 경우에는 이 지갑은 가급적이면 내가 계속해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지갑에 누군가는 수명이 3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갑은 딱히 수명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지갑을 가지셨고요. 그게 뭐 실질적인 명품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의미로서 나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매개체로서 좋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린 거고, 그렇게 나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지갑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3년을 두든 10년을 두든 20년을 두든 뭐 낡거나 뭐 너무 해지거나 그렇지만 않다면은 계속해서 잘 쓰시고요. 그리고 낡게 된다라면은 그냥 곱게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곱게 간직해 두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진짜 이제 이 물건을 통해서 뭔가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 싶으면은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 지갑 남에게 준다라는 것, 나의 재물운을 나눠준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은 나눠주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재물운을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 돈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더 여러분들도 잘 되고 남도 잘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지동의 멋진 공간을 통해서도 매달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그 화면에 띄워 놓는데요. 그런 곳에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후원을 하시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운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운도 키워나가는 방법을 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잘된 집,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로 가족들도 잘 되고 내 첫 아이도 나오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하는 집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집들은 팔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 물론 여러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이사 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라면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이 세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라는 것은 가장 우리 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잘 됐다? 그러면은 그 집은 정말로 나에게 귀중한 인연인 겁니다. 그 귀중한 인연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채널 말고 저희 스승님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천성교 명품풍수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도 정말 잘 되시던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많은 나쁜 일들을 겪으셨던 그 실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고 아마 과거를 돌이켜 보셨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공감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잘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가급적이면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치와 행동들을 바로 하고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기저기 우왕좌왕 하시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풍수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 물건을 옮기고 안 옮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왜 옮기고 왜 집에 두면 안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를 통해서 그 새로운 집을 계속 알아보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신 의뢰인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고 이제 새로 이사 가기 전에 뭘 버릴지 몰라서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 의뢰인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물건 버리고 안 버리고 집에 두고 안 두고라고 할 때 이 물건 자체가 왜 이런 대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건 하나 때문에 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걸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담겨 있었던 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기운을 타고 전해받은 물건을 통해서 그 이전에 썼던 사람의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단순히 그 사람이 사용을 했었던 그 기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해줄 때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이란 것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받으면 안 되는 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누군가가 입었던 옷이나 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이 줬던 신발이나 옷 무조건 입지 말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옷이나 신발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옷이나 신발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제가 영상을 남겨놓고 나면은 친정언니가 준 의자인데 이거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군가가 이거 준 건데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답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대답을 드리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가려서 답답하게 들리실지라도 제가 조금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참에 지금 집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싶으시면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집안의 그 물건들은요, 어떤 사연이 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예전에 그 만났던 사람이 선물을 해줬다라는 건지, 혹은 여러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은 멀어진 사람이 줬던 그런 기타 등등의 물건들, 그래서 처분이 가능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역시나 제가 무조건 다 버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뭘 남겨둬도 될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정말 무심코 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에겐 좋지 않은 물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랍장이든 옷장이든 구석이든 한번 뒤져보기 시작하면은요, 우와, 이게 아직도 있나? 라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을 정리하는 날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받거나 선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칼이나 뾰족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슥 주고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식업에 계신 분들, 칼 같은 거 그냥 선물 안 하는 거, 그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냥 돈 주고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새 칼 세트라고 해서 선물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또 특별한 케이스를 가져오실 텐데, 예를 들면은 스승님께서 쓰던 칼을 전해주신다라든지,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겠죠.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선물로 주는 일반적인 것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액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액자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시죠. 특히 누군가가 준 액자, 이걸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만약 그 액자를 새 걸 선물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도 되겠지만은, 기존에 쓰던 거, 특히나 어떤 스님이 주셨다라고 하든지, 어떤 무속인이나 어디 좋다고 해서 샀던 그런 풍수소품, 풍수와 관련된 그런 뭔가 좀 이상한 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급적이면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준다고 해도 거절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한테 안 좋은 줄 굳이 알면서도 그걸 받는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인 거죠. 딱 잘라서 거절을 잘하고 돌려서 이야기하실 줄 아는 지혜도 스스로 키워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한 지인분께서 좋은 액자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남편분께서 버리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그 부부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아졌다라는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물론 이 댓글만 가지고 그분들의 상황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하나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 그 액자 하나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 싸움이 시작이 돼서 부부 관계가 더 악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액자 하나 자체가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터뜨리게 되는 시작점이었을 거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다라고 해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억지로 강요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물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절대로 강요를 하지도 않고요. 특히 가족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단합을 먼저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거나 상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우선은 진행하는 것을 멈추시라, 먼저 합의부터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괜히 억지로 뭔가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괜히 억지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나는 좋다라고 걸었는데 그것 보고는 가족이 괜히 기분 나빠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그 물건이 곧 여러분들의 집안에 나쁜 운을 가져온 물건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집안의 가족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집안에 이 돌과 관련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는데요. 돌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행에서 쇠붙이를 의미하고 이거는 곧 충돌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쇠붙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이외에 그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운이 깨지게 되는 거고 조화가 깨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분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이 좋지 않다라고 하니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좋은 동네 한 회장님께서는 한평생 집안에 수석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집에 가서 나중에 돌 몇 개 선물해달라고 하면서 돌이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설령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해도 끄떡없는 나무가 한 그루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끄떡없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여러분들은 아, 태풍은 위험하지 않는 거구나, 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하게 조심해서 대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물건에 대해서 제가 돌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니 틀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미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풍수의 원리는 곧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이해를 하시고 삶에 적용을 하시면은 집도 훨씬 더 깔끔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판단하는 방법들도 탁탁탁탁 조리 있게 잘 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